네, 진선호입니다. 42회 한능검 고급 31번부터 해설강 이어갈게요. 자, 다음 서술형 평가 답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자, 밑줄근 2기구에서 추진한 정책을 서술하시오 해가지고, 자, 2기구는 변화하는 국내 정세에 대응하고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1880년에 설치됐다라고 되어 있고, 뭐 소속 부서로 4대사, 교린사, 군무사, 통상사, 어학사, 이용사 등 12사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구는 바로 알아내셔야 됩니다. 통리, 기무, 아문. 그러니까 이 31번 문제는 결국 통리, 기무, 아문에서 추진한 정책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제 개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이제 여러 추진을 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뭐 이제 별기군 설치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러면서 기존 군대였던 5군형을 2형으로 축소시키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선지에 있죠. 3번이요. 5군형을 2형으로 축소하고 별기군을 창설해야 했다라는 게 통리기무화문에서 추진했던 일입니다. 자,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을 독립시켰다. 요거는 2차 가보기역대예요. 자, 미국과 합작하여 한성 정규회사를 설립하였다. 이게 이제 1890년대 후반인데, 그러니까 가보기역 아니고 저 광무기역 시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차, 전등, 전화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에 대한 사용이 많아질 거로 이제 당연히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 이제 한성 정규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게 고종이 단독으로 출자해가지고 설립한 회사인데, 어쨌든 이게 광무기역 시기에 설립이 돼가지고 그 전차, 전화, 전등 요런 거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백전을 주저하였다.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고 외교과학교 관제를 마련하였다. 이거 역시 2차 가보기역입니다. 자, 32번 갈게요.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죠. 그래서 보니까 인물이 나와 있고 그 인물에 해당하는 주제가 가나다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선지에 나온 거를 갖다가 인물과 매치시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지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반침략 기치를 들고 우군치 전투에 참여했다. 요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인물로 보자면 전봉준 장군을 뜻합니다. 녹두 장군이죠. 그러니까 가에 나오는 최익형과 맞지가 않고요. 자, 군국 기무처의 총재로 개혁을 주도하다. 요 김홍집이요. 근데 여기 김홍집은 라 쪽에 있고 나가 김옥균이기 때문에 역시 맞지 않습니다. 이 김옥균은 갑신정변이잖아요. 그게 여기 있죠. 갑신정변을 일으켰다는 김옥균이에요. 그래서 맞지가 않고, 을사늑약에 반대하여 항일의병을 이끌다. 이게 을사의병인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최익현 선생님, 위정척사운동의 거두죠. 이분이 이제 이 을사의병을 이제 의병장 중 한 분입니다. 자, 평민의병장에서 대한독립군 사령관으로 활약했다. 이게 홍범도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 마하고 정확하게 맞습니다. 정답이 5번이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대한독립군 사령관으로서 봉오동 전투를 승리를 이끄셨고 청산리 전투에 참여하셨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 때문에 연해주에 있던 모든 한인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잖아요. 이때 홍범도 장군께서도 강제 이주돼가지고 카자흐스탄 쪽에서 생을 마감하셨다. 뭐 이것도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33번 갈게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피해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일본 장교는 군사 대우를 정렬하여 에어사고 지키도록 명령하여 흉악한 일본 자객들이 왕후 폐하를 수색하는 것을 도왔다. 정각으로 도입하여 왕후를 찾았다. 자객들은 각처를 찾더니 마침내 깊은 방 안에서 왕후 폐하를 찾아내고 칼로 범하였다. 자, 노곤수풀 가운데로 옮겨져 불을 지르니 몇 조각만 남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이 빌어먹을 놈들 아닙니까 이게. 또 감정 올라오려고 그래요. 자, 이거는 을미사변이에요. 저기서 말하는 왕후폐하가 그러니까 명성황후,
시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연도로 따지면 1895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연도보다도 그 청일전쟁 발발 시기에 갑오기역이 있었고 그 뒤에 을미사변, 을미개혁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을미사변 때문에 고종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아관파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라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흐름으로 기억해 두시는 게 더 용이할 겁니다. 자, 34번 갈게요. 가시기에 실시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어지는 황룡포를 입은 고종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본래 조선의 왕은 홍룡포를 입었는데 고종은 황룡포를 입고 황제 즉위식을 올린 후 새로운 국호인 가를 선포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대한제국입니다. 자, 대한제국 시기에 실시된 정책을 찾는 문제예요. 이제 제국이 수립되자마자 뭐 이렇게 대한국 국제가 반포됐다든지 이런 게 있고 그 뒤에 바로 광무개혁이 이어지죠. 원수부를 설치한다든지 양전사업 해가지고 지게를 발급했다든지 이런 게 있고 이제 선지에 그 내용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있는 게 뭐냐면 이 시기에 있었던 것 중에 이제 그 영토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간도랑 독도. 이제 간도 지역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이때 간도 관리사로 이범윤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거주하는 한인들을 관리하게 하고 세금까지 받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도 관리사 이범윤이 있었다라는 게 선지 1번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독도의 경우에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요거를 선포해서 이 지역이 우리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이 빌어먹을 일본이 나중에 러일 전쟁 기간 중에 일본이 자기 영토로 불법 편입해요. 자기네 그 시마네 현의 한 영토로 이렇게 이제 불법적으로 편입했다라는 게 이제 이 시기에 대한제국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부 다 1번이 정답이고. 물론 뭐 저기 여러 조약들 있잖아요. 뭐 한일 의정서, 1차 한일 협약, 을사득약, 저 한일 신협약, 그다음에 뭐 기후각서나 막 그 이런 것들 다 대한제국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김윤식을 청해 영선사로 파견하였다. 이 고종 제위 시기는 맞지만 대한제국 이전이에요. 개항 시기 1880년대 초입니다. 자, 건양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거 을미기역대에 있었습니다. 자, 행정기구를 6주에서 8아문으로 개편하였다. 이거 1차 갑오기역대예요. 공사노비법을 혁파하고 과거제 폐지한 것도 역시 1차 갑오기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대한제국 수립 이전이에요. 고종 제위 시기는 맞는데 대한제국 수립 이전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5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자,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이 함께 창간하고 박은식, 신치호 등이 항일 논설을 실었다. 외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이어서 일본의 사전 검열을 받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키워드는 두 분, 베델, 양기탁입니다. 대한매일신보. 자, 이 대한매일신보랑 관련된 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국제보상운동 하면 나오는 게 대한매일신보죠. 그래서 그 국제보상운동을 보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라는 게 이 대한매일신보랑 관련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정답이 3번이에요. 국제보상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였다라는 게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자, 외국인이 발행하는 신문. 그러니까 이게 이 신문사의 사주가 베델로 등록이 되다 보니까 일본이 사전 검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뭐 일제가 당시에 뭐 우리 대한제국에 큰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국하고 외교 분쟁을 일으킬 수는 없다 보니까 영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을 탄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매일신보가 당시에는 이제 엄청나게 항일 논설, 일본의 비판적인 신문이었고, 그래서 당시에 대한제국 백성들이 가장 많이 구독했던 그런 신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불구불구를 하죠.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한일 병합조약 맺고 이제 공식적으로 대한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삼은 이후에
이 대한민국 심보를 총독부의 기관지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참, 예, 그렇죠. 자, 어쨌거나 정답은 나왔고요.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천도교의 기관지로 발행되었다. 이거 만세보입니다. 만세보. 자, 상업 광고가 처음으로 게재된 신문은 한성주보. 이 5번부터 말씀드릴게요. 순환문 신문으로 열흘마다 발행하는 게 원칙이었다가 한성순보입니다. 이게 최초의 우리 신문이죠. 근대적 신문. 이 순이라는 게 열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흘마다 발행하는 신문이었는데 이게 이제 방문국에서 발행해서 주로 정책을 홍보했던 그런 기능을 했던 신문인데 이게 이제 오래 가지 않고 폐간이 된 다음에 바로 한성주보가 나와요. 거기서부터 상업 광고가 처음으로 게재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농촌 계몽을 위해 분하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요거는 동아일보입니다. 자, 일제강점기에 동아일보랑 관련된 거는 두 가지 키워드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분하로드 운동 전개한 게 일단 있고 이게 1930년대 초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그때 촬영한 사진에 있던 일장기를 삭제했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동아일보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36번 가겠습니다. 가나 조약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가부터 보시면 4조. 자, 대한민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 대일본 제국 정부는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군사 지역을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한 조약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일 의정서예요. 이게 러일 전쟁 중이었는데 1904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연도 기억은 큰 의미는 없고 이 한일 의정서 뒤로 1차 한일협약, 을사늑약, 한일 신협약 뭐 이렇게 이어져요. 그 다음에 기후각서 이런 것도 나오고요. 자, 나와보시면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본인의 한국 관리 임명이요. 이게 뭐냐면 차관 정치라고 합니다. 통감 정치가 아니에요. 통감은 이미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게 을사늑약 뒤라는 거죠. 차관 정치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일 신협약이에요. 이게 1907인데 1907. 근데 이 대표적인 키워드가 차관 정치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군대 해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해산된 군대에 있었던 군인들이 대거 의병에 가담하면서 만들어진 게 정미의병의 13도 창의군입니다.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자, 가와 나조약 사이의 시기에 있었어요. 자, 한일 의정서랑 한일 신협약 사이에 있었던 조약이 1차 한일협약, 그 다음에 이제 을사늑약이 있었는데 이게 2차 한일협약이에요. 이렇게 있고 이제 조약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요 을사늑약과 관련해서 요 영향으로 나왔던 게 헤이그 특사 파견,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종이 강제로 퇴위를 당하시죠. 그러면서 일제가 이제 한일 신협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이나 고종의 강제 퇴위가 이 한일 신협약 이전 일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 특사가 파견되었다. 이게 이제 한일 신협약 이전, 한일 의정서 이후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이거 연도로 1909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일 신협약 이후 일이고, 의병 진압을 위한 남한 대토벌 작전 전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후의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전 교육을 요구하였다. 요거는 청일 전쟁이 발발하던 시기. 그러니까 동학 농민운동으로 따졌을 때 전주 화약이 체결되고
2차 봉기가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2차 봉기가 이것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1894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이에요. 그 다음에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하여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이건 1880년대 중반, 아예 한참 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37번. 가마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국외 독립운동 단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간민회, 부민단, 신한청년당, 대한인국민회, 대한광복군 정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나다라 마랑 맞는 거를 선지에서 이제 연결을 시키면 되는 문제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에 중앙총회를 두었다. 요거는 그 대한인국민회예요. 가에 들어간 간민회랑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는 없겠고요. 숙무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거는 멕시코 지역이요. 이제 멕시코 지역에 대해서 그 일제강점기 때 관련된 내용으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에네켄 농장의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이 있었다. 요거랑 에네켄 농장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숙무학교의 설립이에요. 그래서 이건 멕시코 지역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제 권업신문을 발행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해야 했다고 권업회인데, 지역적으로 보자면 권업회, 이게 지역적으로 보자면 연해주 지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요거는 도쿄 지역에 있던 그 한인 유학생들이 한 일입니다. 3.1운동 한 달 전이죠. 이때 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이상설과 이동희를 정부통령으로 선임하였다. 이게 역시 지역적으로 연해주인데 대한광복군 정부예요. 그래서 이게 연해주. 그러니까 이제 매치가 맞는 거는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고, 뭐 이제 이 단체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요 간민의 경우에는 북간도, 그 다음에 부민단은 서간도. 이게 1910년대 초 조직됐던 이제 항일 조직이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신한청년당은 이제 1910년대 후반, 그러니까 3.1운동 시기 직전 정도에 결성이 됐었죠. 그 여기서 이제 김규식 선생이 그 신한청년당의 대표로 파리 강화회에 파견되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 대한인국민회는 여기 나와 있죠.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졌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장인환 전명훈 의사. 이 장인환 전명훈 의사의 그 스티븐스 저격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게 된 그 미주 지역의 그 독립단체였고요. 이 대한광복군 정부는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설립됐던 임시정부 중 하나였는데, 나중에 상하이의 그 임시정부랑 통합이 됩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38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만세 시위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일본군 제압리에서 주민 학살을 해가지고, 자, 경기도 수원 현 화성의 제압리에서 일본군의 참혹한 학살에 자행되었다. 주민들을 교회에게 모이게 하여 밖에서 문을 잠그고 무차별 사격을 가한 후 불을 질러 30명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자, 이제 다른 그 해설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제압리 학살 사건에 대해서 교회에다가 사람들 가둬놓고서 막 그냥 불 질러가지고 죽였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본문에 나왔어요. 최근 만세 시위운동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가해진 일본군 탄압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압리 학살 사건은 3.1운동에 대한 일본의 대응 방식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만세 시위운동이 바로 3.1운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3.1운동이 벌어지니까 일제는 저렇게 이제 그 폭력적으로 그 이제 대응을 했죠. 근데 3.1운동은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비폭력 민주화 운동의 그 이제 모태가 된 그런 운동이잖아요. 비폭력적인 만세운동. 근데 일제는 저렇게 폭력적으로 잔혹하게 이제 대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본 그 신채호 선생께서 그 민중의 폭력적 혁명을 주장하는 그 조선혁명선을 쓰고, 이게 이제 그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어쨌거나.
자,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정답 바로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게 이 3.1운동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임시정부 수립이 그러니까 3.1운동의 영향이죠. 또 하나가 있다면 일제의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도 있어요. 자, 다른 거 볼게요. 사회주의 세력의 주도 아래 계획된 거랑 순종 인산위를 기회를 삼아 추진된 거, 요 두 개는 모두 다 60만세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이때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제 계획을 했지만 잡혀가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 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렇게 만세 운동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이렇게 자질구레한 물품들이나 뭐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당시에 민족주의 쪽 그 단체한테 막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들어주고 막 이러면서 서로 협동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민족협동전선, 이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확산되면서 신관회가 설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형평사회 중심 형평운동이죠. 백정들에 대한 그 사회적 차별 철폐운동. 자, 박상진이 주도한 대한광복회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이거 1910년대 중반이에요. 대구 지역에서 이제 비밀 결사의 군사 조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 가겠습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자, 지난 3일 전남 광주에서 일어난 고부학생 대 중학생의 충돌 사건에 대하여 종로에 있는 가본부에서는 19대 중앙상무집행위원회 결의로 장성, 송정, 광주 세지에 대해 긴급조사보고를 지령한 동시에 중요 간부들이 긴급 상의한 결과 조사하고 구금된 학생들의 석방도 교섭하기 위하여 최고 간부를 광주까지 특파하기로 했다. 자, 쭉 읽으면 이 단체 나오죠. 바로 신간회.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잖아요. 이제 이쪽 공부하시면서 아마도 신간회 공부하시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 때 조사관을 파견했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갖다가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집어든 게 바로 39번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다가 신간회에서 조사관을 파견하는 이 일을 이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죠. 자, 따라서 신간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아라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앞서서 60만세 운동하면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바로 나와 있죠. 2번입니다.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창립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민족유일당 운동이 이제 요 국내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때 이제 그 국외 뭐 만주나 중국 지역에서도 민족유일당 운동이 벌어져서 당시에 이제 여러 국외 지역에서 활동하던 여러 군사 조직이나 당들이 통합하려는 움직임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불러요. 자, 어쨌든 조선혁명선언 활동 지침 이것도 나왔는데요. 의열단. 자,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여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였다. 이거는 한 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민족주의 역사학자 중 한 분이신 정인보 선생님이고요. 조수왕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기본 강령을 발표하였다. 이거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그 다음에 대성학교랑 오산학교를 세웠다. 민족교육한 단체는 그 한말 애국계몽운동 단체로서 일제강점기 초기까지 이어졌던 신민회입니다. 다만 이 신민회는 이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에 의해서 결국 이 조직이 와해되고 맙니다. 자, 40번 갈게요. 다음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일제가 시행한 정책으로 하는 것은, 자, 친일 단체 조직의 필요. 제목부터 참 마음에 안 들죠. 암암리의 조선인 중 친일 인물을 불색해하고 그 인물로 하여금 쭉 각기 계급 및 사정에 따라 각종의 친일적 단체를 만들게 한 후 편의와 원조를 제공하여 충분히 활동토록 할 것. 자, 사실 이것만 봐도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농촌지도 보면 각 면에 무슨 제회 등을 조직하고 면장을 그 회장이 추대하고 간사면 평의원 등을 두어 유지가 단체의 주도권을 잡고 단체에는 국임의 일부를 불하거나 입회를 하고 하는 등 당국의 양해하에 각종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게 결국은 그
그 친일 인사의 양성, 그 다음에 친일 단체 조직. 이게 민족 분열을 유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언제 있었냐? 이게 1920년대 이른바 문화통치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3.1운동의 영향으로 이른바 문화통치 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 이른바라는 단어가 붙는 게 일본은 문화통치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민족분열 유도 통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족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대립하고 의심하고 반목하게 만드는 이 교묘하고 악질적인 통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른바라는 단어를 꼭 붙여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920년대 그 초라고 보시면 돼요. 3.1운동 직후니까. 그 이후에 일제가 시행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선지상 가장 늦은 걸 찾아도 되겠지만 결국은 이른바 문화통치의 영향으로 보셔도 돼요. 자,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1920년대에 만들어졌던 게 2번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치안유지법이 마련되었다. 이게 이제 1920년대에 나왔습니다. 이른바 문화통치가 시행되던 시기예요. 다른 선지 보시면 한국인에 적용되는 조선태형령이라든지 기간 내에 신고하게 하는 토지조사령, 그 다음에 헌병대 사령관이 치안을 총괄하는 경무총관부의 신설, 요거는 그러니까 헌병경찰 제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 발표. 그러니까 다른 선지들은 전부 다 1910년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안유지법은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이른바 문화통치 시행 이후, 그리고 다른 거는 1910년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41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